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참 쉽습니다. 말이 느리고 눈치가 없고 때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을 보면 우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답답하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하지만 정약용, 다산 선생은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모자라 보여도 속이 깊은 사람만이 세상을 따뜻하게 지탱한다. 다산은 평생 사람의 본성을 관찰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진국인 사람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진국이란 겉으론 느리지만 중심이 단단한 사람, 말은 적어도 약속은 지키는 사람, 세상 눈치를 보기보다 양심의 눈치를 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산은 이런 사람들을 덕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썼지요. 지식은 배워서 넓히는 것이요. 덕은 견디며 지켜야 한다. 즉, 진짜 깊은 사람은 배움보다 지킴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말과 재능을 높이지만 다산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 잘하는 자는 믿기 어렵고 조용한 자는 오래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 진국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다산은 사람을 볼 때 그가 어떻게 말하는가 보다 그가 약속을 지키는가를 먼저 봤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벼슬길에서 화려한 수사와 말솜씨로 이름난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묵묵히 일하던 사람들은 끝까지 도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벗은 말로 사귀지 말고 행동으로 알아야 한다. 진국인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말로는 서툴러도 마음은 단단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쌓입니다. 다산은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오래 볼수록 깊게 드러난다. 말은 화려하지만 얕은 사람보다 표현은 서툴지만 진심인 사람이 끝까지 남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그만큼의 실망을 겪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은 이익으로 얽히고 도리로 흩어진다. 이 말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이익이 있을 때는 가깝고 이익이 사라지면 멀어집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 속에서도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을 진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벗이 나를 속여도 나는 그를 속이지 않는다. 그것이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관계의 품격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을 현명하다 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을 어리석다 합니다. 그러나 다산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이익을 좇는 자는 잃을 때 허망하고 도리를 좇는 자는 잃을 때도 편안하다. 그가 말한 손해란 돈이나 명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주는 손해, 마음을 먼저 여는 손해,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는 손해, 그런 손해를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곧 진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원망의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지요. 그대가 나를 잊은 것은 그대의 두려움 때문이리라. 내가 어찌 그 두려움을 탓하겠는가? 이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로 가득 찼을 상황에서 그는 상대의 사정을 헤아렸습니다. 그게 바로 다산이 말한 도량의 손해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익을 따지고 어진 자는 이익을 잇는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진국인 사람은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관계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사는 이런 사람을 시머지인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즉 자기 이익보다 도리를 우선하는 사람이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비어있으면 그 안에 진심이 머문다. 요즘 사회는 가득 채우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정보도, 돈도, 관계도 많이 쌓으라고 하지요. 하지만 다산의 철학은 달랐습니다. 비워야 남는다고 했습니다. 계산을 비우면 신의가 남고 이익을 비우면 관계가 남습니다. 결국 진국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손해를 감당할 줄 아는 사람, 그 손해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살이에 서툴지만 누군가의 마음에선 오래갑니다. 그는 잊히지 않습니다. 이익이 사라져도 그의 이름은 기억됩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마친 뒤에도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옛 벗들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지요. 그대가 나를 잊은 덕에 나는 사람의 근본을 배웠노라. 이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그가 손해를 본 만큼 그의 인생은 깊어졌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세상살이에서는 늘 조금 손해를 보는 쪽입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쌓여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그 품격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법과 제자,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사람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공은 함께 이루어야 오래가고 공을 자랑하면 금세 무너진다. 이 한 문장에 진국인 사람의 마지막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앞에 나서지도 자신의 수고를 굳이 알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모자라 보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사는 알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굴러간다는 것을. 그는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중 한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벗은 내 앞에서 나를 높이지 않고 내 뒤에서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다. 진국인 사람은 남을 세우면서도 자신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야 사람들은 그 존재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이 적지만 그의 행동은 오래 기억됩니다. 칭찬보다 실천을, 자랑보다 배려를 먼저 합니다. 다사는 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공을 나누면 공이 커지고 공을 독차지하면 덧없어진다. 그는 자신이 남긴 수많은 저서와 업적조차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써낸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그 어느 책에도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과 제자의 손을 빌려 세상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은 한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바로 진국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셋째 특징, 조용히 남을 세워주는 사람. 이 사람은 칭찬을 잘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엔 아첨이 없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뒤로 물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겸허지인이라 불렀습니다.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벗의 공을 드러내주고 벗의 허물을 덮어주면 그 벗은 그대를 평생 잊지 못하리라. 요즘 세상은 경쟁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남보다 더 잘나야 하고 내가 앞서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진국인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관계가 온전하기를,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는 묵직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을 비추는 등불 같지요.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진심은 오래 남습니다. 다사는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덕이란 말하지 않아도 향기가 나는 것. 그의 벗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덕무, 박재가, 황상. 그들은 다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움직였지만 정작 자신들의 이름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잊었지만 다산은 그들을 영원히 기억했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둘째,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셋째, 남을 세워주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진심은 조용하다는 진리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깊이는 말의 무게가 아니라 그의 침묵이 전하는 향기로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모자라 보이지만 진국인 사람은 말보다 마음이, 이익보다 신의가, 존재보다 향기가 앞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그런 인연 하나가 당신 인생을 평생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만큼 그 사람을 지켜내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좋은 벗을 얻기는 어렵고 그 벗을 잃지 않기는 더 어렵다. 이 말은 관계의 진짜 시험은 만남이 아니라 유지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국인 사람을 곁에 두는 법, 다산은 세 가지로 남겼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느림을 존중하라. 진국인 사람은 빠르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고 결정이 느리고 때로는 세상 감각이 둔해 보입니다. 우린 그 느림의 답답함을 느끼지만 다산은 그 느림 속에 신뢰의 시간이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에는 진심이 깃들지 못한다. 그가 남긴 문장입니다. 진심은 늘 천천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기다림으로 자라야 합니다. 조급히 결과를 바라면 오히려 관계의 뿌리가 상합니다. 둘째, 그 사람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국인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그는 감정이 생겨도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냉정하거나 무심해 보이지요. 하지만 다산은 말했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오래 남고 침묵은 말보다 깊다. 그의 조용함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불편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관계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관계의 균형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걸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인연을 오래 지킵니다. 셋째, 그 사람의 손해를 함께 나누라. 진국인 사람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만 계속 손해를 보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산은 벗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벗이 나를 위하니 나 또한 그를 위하노라. 그것이 인연의 평등이다. 관계의 평등은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이 조금 더 내어주고 한쪽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진국인 사람을 곁에 두려면 그의 선함을 이용하지 말고 그 선함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인연을 평생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정약용의 인간관계 철학은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사람은 똑똑함으로 만나지만 진심으로 남는다. 진국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하나를 곁에 두고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지킨다면 그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거울이 되고 당신의 평안이 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관계의 지혜입니다. 느림을 존중하고 침묵을 믿고 손해를 함께하라. 그 셋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곁에는 이미 진국인 인연이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긴 유배의 세월 동안 무수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벗이라 믿었던 이들이 등을 돌렸고 그가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자 세상은 그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월 속에서도 그의 곁에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편지를 보내던 벗, 그의 글을 필사하던 제자, 묵묵히 안부를 걱정하던 이들. 그들은 세상 눈에는 미련하고
모자라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재주로 움직이지만 마음은 덕으로 이어진다. 그는 그 덕을 가진 사람들을 진국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말이 적고 계산이 느리며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가 그의 외로움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세상에 대한 원망을 버리고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벗이 나를 기억하였으니 나 또한 세상을 원망하지 않노라. 그 문장은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 한 명의 진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우린 살아가며 대단한 만남을 바라지만 사실 우리를 지탱하는 건 그저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한 명입니다. 그 한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그가 얼마나 말하는가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이해할 줄 아는가에 달려 있다. 진국인 사람은 말보다 마음이 앞섭니다. 당신의 사정을 묻지 않아도 당신의 필요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 그가 바로 모자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가장 깊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산의 시대를 떠나 오늘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신 곁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늘 먼저 연락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어려울 때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 당신의 자랑엔 조용하고 당신의 슬픔엔 한결같이 따뜻한 사람. 그 사람을 잃지 마세요. 그가 바로 정약용이 말한 세상을 지탱하는 마음의 사람입니다. 진국이란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마음을 망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덕에 세상은 아직 인간답고 그 사람 하나로 세상은 여전히 살만합니다.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남긴 인간관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이기게 하지만 진심은 사람을 살린다. 똑똑한 사람은 시대를 앞서가지만 진국인 사람은 시대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니 부디 그런 사람 하나를 곁에 두고 또 당신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다산이 말한 삶의 도, 그리고 평생 인연의 근본입니다. 정약용은 한평생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묻던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보기에 세상은 언제나 겉모습에 속아 움직였습니다. 벼슬이 높으면 존경했고 말이 화려하면 신뢰했으며 학문이 많으면 현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산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참됨은 말에 있지 않고 행실의 입새에 숨어 있다. 즉, 겉으로 드러난 재능이나 화려한 말보다 그 사람이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그의 진짜 깊이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는 벗을 사귀면서도 항상 세 가지를 살폈다고 합니다. 첫째, 남이 없을 때 어떻게 말하는가. 둘째, 누군가 약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셋째, 자신이 손해볼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세 가지에서 진국과 허국이 갈린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벗 이덕무를 늘 칭찬했습니다. 이덕무는 학문으로나 글솜씨로나 뛰어났지만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산이 그를 두고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는 속이 깊어 바다와 같고 겉은 잔잔해 거울과 같다. 이 말은 곧 진국이란 겉은 고요하되 속은 넓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고요는 무심이 아니라 절제였고 그의 넓음은 허세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세상은 흔히 잘난 사람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진짜 세상을 지탱하는 건 진국인 사람입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세상을 다스리나 어진 자는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이 세상은 법과 제도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따뜻함과 믿음으로 유지됩니다. 그 따뜻함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모자라 보이지만 진국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남보다 빠르지 않고 남보다 눈에 띄지도 않지만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있는 자리에는 늘 편안한 공기가 흐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다루는 도리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보고도 미워하지 않는 자, 그가 곧 덕의 사람이다. 진국인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수한 사람을 탓하기보다 그 사정을 먼저 헤아립니다. 그의 말에는 판단이 없고 그의 침묵엔 온기가 있습니다. 그 침묵이 곧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진국인 사람인가? 그 물음 앞에서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그대가 진국인지 아닌지는 그대가 남의 허물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알 수 있다. 똑똑한 사람은 허물을 판단하고 진국인 사람은 허물 속에서 사람을 봅니다. 그 차이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인연을 오래 남게 합니다. 결국 정약용이 말한 진국의 본질은 지식이 아니라 도량, 즉 마음의 넓이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넓은 마음은 강물 같아서 탕류를 받아도 흐름을 잃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탁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맑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맑음이 바로 진국의 본체입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세 가지를 믿었습니다. 첫째, 세상은 언제나 변하지만, 둘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며, 셋째, 그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바로 세운다는 것. 그는 권력도 명예도 학문도 얻었지만 마지막엔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을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남긴 구절 중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책으로 세상을 알았으나 사람으로 세상을 견뎠다. 그가 말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영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자신을 믿어준 사람, 바보 같아도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사람을 따뜻하게 하라. 그것이 곧 도이다. 진국으로 산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이익을 좇을 때 한 걸음 물러서 도리를 지키는 것, 모두가 말할 때 조용히 들어주는 것, 모두가 의심할 때 한 사람을 믿어주는 것, 그 단순한 행위 하나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인간답게 만듭니다. 다사는 그것을 덕의 실천이라 불렀습니다. 덕이란 남을 이기지 않고 남과 함께 걷는 마음이다. 진국인 사람은 언제나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앞서가도 자랑하지 않고 뒤처져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과 다투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가 남기는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조용한 향기입니다. 다사는 그 향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된 사람의 향은 눈에 보이지 않되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진국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향기를 남기는 삶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이름을 잊을지라도 당신의 진심은 누군가의 마음에 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산의 질문 앞에 서봅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인가? 아니면 진국인 사람인가? 내가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동안 정작 내 곁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했는가? 다산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사람을 이해하라. 그것이 곧 인간의 완성이다. 진국은 지혜보다 온기, 말보다 믿음, 이익보다 도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을 구하진 않아도 그 사람 덕에 세상은 여전히 사람 냄새가 납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그 모든 철학을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겉은 모자라 보여도 속이 단단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연을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그런 진국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 한 사람 덕에 누군가는 오늘을 견디고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